한 가지 특이한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송곳니를 뺀 것으로 보이는 발치의 흔적이다. 발치, 즉 멀쩡한 치아를 뺀 후에는 이렇게 홈이 메워지고 간격도 줄어든다. 이런 발치의 풍습은 1930년대까지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대만에서 널리 행해진 풍습이었다. 고대 중국의 그림 속에서도 발치의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그 통과 의례와 관계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닌가,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성년식이라든지 또는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그 가족이라든지 또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죽었을 때 막 이빨을 뽑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큐슈 지방에서도 발치를 한 인골이 출토됐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똑같은 풍습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실마리를 찾은 것은 늑도에서 출토된 유물에서였다. 벼농사를 짓지 않았던 늑도에서 탄화미가 나왔다. 이것은 어디에선가 쌀을 수입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화폐 반냥전에서도 외국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늑도의 주거지에선 또 일본 남부 해안에 산호가 출토되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의 토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토기가 나타나고 있었다. 크고 정교한 이 토기는 일본의 야요이 토기다. 네, 늑도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위치하는 섬들 가운데서 당시 중국이나 일본과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교통의 요지로서 우리나라 남해안의 그 국제적인 항구 역할을 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야요이 토기가 출토된 지역은 한반도 남부의 부산, 김해, 고성, 삼천포 등 7개 지역. 당시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던 이 지역엔 이안리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 가고시마시. 이곳엔 한반도에서 출토된 야요이 토기가 단순히 문물 교류에 의한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 바로 이 인골들이다. 야요이 인골이라 불리는 이 인골은 이안리 가야인과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3세기 일본 규슈 지방에서부터 갑자기 나타난 이 야요이인은 점차 일본 본섬 지역으로 확산돼 갔다. 야요이 토기를 만든 야요이인은 기존의 일본인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韓国の人骨もずっとその歴史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し、それから日本に渡来してきたと言われている人たちも当然ですけど歴史を持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当然似てるわけですね。でやはり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な形がね現れてきてるわけですね。こう浅くなってでスーッとこう鼻がスーッと伸びてですね、そしてここからこの距離が長くなって細長い顔になってきま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ふうな違いがありますね。
고대 가야인들은 활처럼 휜 뗏목 위에 배를 얹었다. 일본을 오가기 위해선 거센 파도를 헤칠 수 있는 이런 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일본 규슈 지역의 사람들도 가야의 배와 똑같은 모양의 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오래전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간 한반도 남부인들. 그들과의 교류는 예안리 가야인들이 살았던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가야인들은 이 예안리 무덤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일본 지역으로 건너가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경선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16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야인과 일본 규슈 북부인들은 같은 문화를 가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서울과 부산을 오가듯이 아주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가야 인골에서 편두가 나타나는 시기는 4세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이 편두를 한 인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편두의 풍습은 왜 사라진 것일까요? 어쩌면 당시 가야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발목 같은 데 봐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일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지금 현대인으로 봐서도 매우 잘생긴 형인데 이 턱뼈라든가 눈도 크고요. 눈도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골이 나란히 묻혀있는 이 무덤은 당시 가야인들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목광묘다. 이 무덤은 부장품을 이렇게 시신의 발밑에 놓는다. 당시 예안리에서 발굴된 목광묘는 모두 59기, 모두 4세기 이후에 조성된 무덤들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무덤은 부장품을 놓는 위치에서 차이가 보인다. 무덤의 양식이 변한 것이다. (4세기) 이전 초기 목광묘는 무덤 가장자리에 나무 판자를 대고 시신 옆에 부장품을 놓았다. 그런데 4세기 이후부터는 무덤 가장자리에 나무 판자를 대는 형식은 같지만 부장품을 발치해 놓거나 따로 곽을 만들기도 했다. 무덤 양식의 변화와 함께 가야 사회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 김해 지역 지배층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 3세기 말 이 고분에선 느닷없이 이전엔 없었던 매장 문화가 등장한다. 바로 순장이다.